예, 안녕하세요. 저 화이트자증권에 근무하는 박사입니다. 앞서 김현태 박사님이 워낙 이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워낙 포괄적으로 잘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급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수익 투자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사항들이긴 하지만 이 발표 내용에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부연해서 저희가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겠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고위험 고수익 이 부분 어떤 상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좀 불거지다가 오히려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이 리스크 자체가 좀 잠재된 수면 아래로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성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자체가 오히려 이제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해서 또 수요 자체를 사실 좀 많이 유발시킨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달러 자체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킹달러 현상도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상당히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자금들 자체가 이러한 위험 자산 쪽으로 상당히 좀 쏠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는 거는 당분간은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 이러한 상품들 자체 어떤 수요 자체가 계속 좀 있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서 자료에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 이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오히려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당분간은 사실은 조금 이러한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좀 낮추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이 중앙은행들 자체가 사항들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기업들 자체를 도산을 시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추락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좀 도산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최종 대부로 계속 신용을 공급해 줌으로써 결국 지금 생명을 연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할애 영업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이러한 좀비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양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 자체는 오히려 사실은 더 커졌다라고 사실 저거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은행도 사실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또 우리나라나 미국 정부 역시 지금 재정을 동원해서 사실은 이러한 기업들 자체 어떤 도산을 사실 지금 막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부채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또 이제 정부로 사실은 이전되는 이 과정 속에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가 스티븐 노츠가 교수처럼 20-30% 폭락한다 이러한 얘기가 사실은 좀 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결국 달러 체제 이러한 것들 자체가 결국 위상이 흔들렸을 때 저희가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가상화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다시 열광하는 부분 자체는 결국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된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결국 그 부의 어떤 이전, 정부로의 이전 자체가 궁극적으로 또 다른 리스크를 사실은 좀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또 앞서도 이제 백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좀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사실은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상 최고치 내리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금 소위 이제 이동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직 그 재유행으로 인해서 별다른 효과가 사실은 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효과가 사실은 이제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 앞서 김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효과가 이제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 기업들이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궁지에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런 앞서 고수익 상품들의 어떤 리스크 자체를 사실 좀 점증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행히 이제 백신이 잘 보급이 돼서 사실 이제 경기 자체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상화된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시중금리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 정상화된다는 표현을 좀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한때 0.5% 하던 것이 거의 지금 1%대까지 사실은 올라갔고
최근에 뭐 1% 내년 초는 1%를 넘는다라는 게 전망이 우세한 상황들인데요.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편에서 보면 이제 유동성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이제 뭐 각종 자산 가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백신 보급이 이루어졌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을 경우 오히려 이제 각종 가격 변수들 특히 이제 금리라든지 유동성 자체가 정상화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고수익 상품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실제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사실은 좀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지금 이 백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그 내년 뭐 중반 뭐 3분기 정도 저희가 이제 경기의 어떤 정상화를 사실 얘기했을 때 가장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자본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유동성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내년 미 연준이나 뭐 ECB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이제 자본시장, 뭐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결국에서는 이제 유동성을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사실은 고개를 들 수 있고요. 이제 그거는 결국 최근에 이제 유동성심을 가지고 올라왔던 주식이라든지 각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자산 가격의 조정 압력으로 사실은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도 뭐 우리가 테이퍼 템트럼 뭐 긴축 발작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사태들이 사실은 좀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13년에도 사실은 그 버냉키 의장이 이제 긴축 발언을 하면서 뭐 이머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사실 증폭된 부분들이 있고 또 15년 말에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기가 한번 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달러도 사실은 좀 상당히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리스크들 자체가 뭐 아직은 사실은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내후년 초 정도 가서는 백신 개발이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실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일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고수익 상품에서 자금들이 사실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얘기이고 또 저희 저희 하우스의 어떤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뭐 앞서 이제 김현범 차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산업 패러다임이라든지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이제 그러한 산업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하고 하는 이러한 패턴이라서 한편에서 보면 이제 기회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차트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모바일 한때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업체하고 하나는 이제 넥스트 테라라는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업체입니다. 이 부분의 어떤 시가총액이 사실 좀 역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이제 흥망성쇠 자체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 그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성장이라는 부분,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장 산업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디지털 경제 기술의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자초 산업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자초 산업에 결국 톡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도산 리스크,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앞서 김 박사님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이제 고수익 상품에 대한 회사채와 관련된 디폴트 자체를 상당 부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아직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좀 기회 요인 자체가 사실 많긴 하지만 내년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를 조금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 부분에 저희가 조금은 대응할 필요도 좀 있겠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